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카나가와에서 8명, 도쿄 5명, 오사카 3명의 감염 발표 등 총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39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10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 3명, 오사카와 홋카이도 각각 1명, 총 5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77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78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남녀 총 5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10일 연속 30명을 밑돌았으며 17일에 이어 긴급사태 선언 이후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70명이며 양성률은 2.2%로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이타마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월 16일 이후 64일 만입니다. 지난 14일 긴급사태 연장의 1차 중간점검으로 39개 지자체에서 선언 해제가 되었었죠. 일주일 후인 21일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8개 지자체의 2차 중간점검을 통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8개 지자체 중 오사카, 교토, 효고의 킨키지방 3개의 지자체에 대해 선언을 해제하는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해제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는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의 신규 확진, 중증 병상 사용률, PCR 검사 체제의 지표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데 오사카와 교토, 효고의 세 지자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까지 일주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오사카부가 0.31명, 교토부가 0.23명, 효고현이 0.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중증병상 사용률은 20에서 1% 및 PCR 검사 체제에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한편 홋카이도와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의 수도권은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타마와 치바의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0.3명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도쿄와 카나가와는 0.8에서 1명 수준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개 지자체의 사회경제활동의 관계가 서로 깊어 해제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홋카이도도 10만 명당 환자 수가 0.9명 정도로 기준을 넘고 있어 해제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해제는 감염의 상황, 의료 제공 체제, 감시 체제 이 3가지에 주목을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21일까지 전문가에 의해 다시 상황 평가를 받고 가능하면 31일에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긴급사태 선언 중인 수도권의 4 지자체의 지사가 화상회의를 통해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각 4 지자체의 지사는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놓고 화상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도쿄와 카나가와의 경우 선언 해제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고 사이타마와 치바의 경우는 선언 해제의 기준에 충족은 되나 4 지역이 사회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나 휴업 요청의 해제 등에 대해 각 지자체의 감염 상황과 관계없이 같이 대응하는 방침을 확인하였으며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는 해제를 위해 발맞춰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63세의 검찰관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고 이와 함께 관직의 정년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저명인사, 심지어 전 검찰 간부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이 법안 개정에 대해 철회할 뜻은 없으며 차기 국회에서 이 개정안 통과를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꼭 필요하며 중요한 법안이라는 인식은 바꾸지 않았다고 밝히며 차기 국회에서도 법안의 수정 또는 철회하지 않고 직급정년의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쉽게 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야당 측은 특례 삭제 등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자의적 직급 정년 연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최종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이 법안과 본인은 무관하며
법무성이 제안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해당 법안과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전직 관료들이 의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 하와키에이 전 문부과학 사무차관은 검찰 간부 인사는 총리 관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총리의 발언은 형식론이다라고 하였으며 국민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의원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총리는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발언하며 칼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야후재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관 정년 연장에 대해 14만여 명이 투표를 하여 90%에 가까운 인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너무나도 많은 여론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내각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연일 이어지는 헛발질에 당내에서도 아베 일강이라는 분위기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로나 대책인 현금 지급 등으로 지지율을 좀 더 회복한 후에 다음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알바 등의 수입 감소가 발생한 공공원 학생들의 지원책으로 10만엔에서 최대 20만엔까지 현금 지급을 하는 제도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단기대학생, 전문학교생, 일본학교 학생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알바가 휴업하거나 수입이 격감한 경우 학생은 각 학교에 신고하고 일본학생 지원기구를 통해 현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약 4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올해 예산의 예비비 등에서 약 530억엔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은 회견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도는 19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따른 휴업 요청에 추가 협력금 930억엔 등을 포함한 5,832억엔의 2020년도 보정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책 비용의 총액은 4월에 상정한 8천억엔에서 약 1조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도의 저축인 재정조정기금을 허물어 대응하는 부분이므로 더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협력금은 우선 긴급사태 선언의 당초 시한인 이달 6일까지 휴업 등에 따른 중소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보정 예산안으로는 이달 말까지 연장기간분을 처리하여 두 번째로서 같은 액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카와이 안리 참의원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의 일정액 이상의 불법적인 보수를 지불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추궁받은 안리 씨의 공설비서 타테미치 히로시 씨의 제2차 공판이 19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날 공판에서 타테미치 씨는 불법 보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소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 30일까지 선고될 예정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좌제가 인정되어 안리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19일 12시 17분경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바다이며 규모는 매그니튜드 5.3, 깊이는 약 50km입니다. 약 1시간 후인 13시 13분경에는 기후현에서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기후현의 히다노쿠니이며 규모는 매그니튜드 5.3, 깊이는 약 10km입니다. 두 지진 모두 해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를 수용한 병원일수록 경영이 악화된 것이 의료기관 단체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조사는 전일본 병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진행하였으며 1049개의 병원에서 회답을 얻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4월 이익률은 작년 4월과 비교하면 평균 마이너스 10%로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수용한 269개의 병원은 마이너스 12.2%로 더 큰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감염을 두려워하여 환자가 진료를 피하거나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따른 구급이나 입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일본 병원협회 이누구치 유우지 회장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되면 보너스는커녕 월급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동협회는 경영을 할 수 없는 병원이 나온다며 국가의 긴급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R 동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인파가 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지난주 발표한 신칸센의 약 40% 운유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의 운전 대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9개 연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인파가 점점 늘면서 앞으로 승객이 증가했을 경우 차 안이 혼잡하지 않도록 좌석을 확보하고 유연하게 감염 대책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오센이나 조반센 특급을 약 20% 운유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철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번 발표할 운유 계획이 철회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대응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